감사합니다. 장기렌터카 리스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지난 6월이었죠. 신차 발표 이후에 코나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나의 내수 판매량은 7월 기준으로 3,124대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티볼리의 판매고와 판매율을 제가 볼 때는 금방 따라잡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5년 동안 계획이 되었고 그 노력들이 적용된 코나는 소형 SUV의 최적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더욱더 많은 고객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진입하는 건 좀 늦었죠. 왜냐하면 이미 티볼리나 QM3, 트랙스가 상당한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소형 리그라고 불리던 그곳에 현대자동차 코나가 나타났고 경쟁 차량의 단점을 좀 보완하고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나의 라인업을 보면 1.6 터보 GDI와 그 구분은 또 이륜과 사륜으로 나눠지고요. 1.6 디젤은 이륜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나 플러스라고 해서 그 TX 스페셜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화면의 모델은 코나 1.6 디젤 모던 모델이고 색상은 블루 라군입니다. 어떤 색상들이 있는지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외관을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면부죠. 그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인 그 DRL을 분리하고 가로 레이아웃, 평행 레이아웃을 잘 이용해서 아주 트렌디한 유럽형 SUV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후면부도 사실 뭐 그 램프를 분리한 것이 특징이 똑같은데요. 그 윙 타입 핸더도 좀 눈에 띄고, 그리고 후면부도 리어 램프를 잘 분리하고 후면 클레딩이 잘 작용되어 있어서 이게 전면부와 거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은 아주 밸런스 있는 디자인입니다. 일단은 일반의 투싼과 조금 다르게 날렵하게 보이는 디자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낮은 차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티볼리보다도 차고가 낮아요. 그리고 색상이 10가지나 있는데 이건 또 사진으로 좀 보시면 좋겠죠. 색상에 따라서 디자인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전면부에서 약간 휠 쪽으로 보시면 그 휀더 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칵투산이라고 부르는데 시트로행 C4 칵투스와 좀 비슷하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돌출된 휀더 라인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소재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원을 좀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는 기아의 스토닉보다는 조금 더 차량 크기와 최적 공간이 좋은 곳이 특징입니다. 실내를 좀 보시죠. 그랜저도 그렇지만 코나도 센터페시아 위쪽에 플로팅 타입의 오디오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플로팅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등장할 때 그랜저도 그랬지만 국산차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 호불호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시야도 편안하고 그리고 가독성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실내를 좀 종합해 보면 기존의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일종의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운전자 편의 위주의 옵션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장점입니다. 이 차량 등급이 모던이라서 그렇지만 실제로 상위 등급까지 올라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나머지 뭐 기타 특이한 옵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대시보드는 가로 수평형으로 잘 만들어 두었고 참 와이드하죠. 버튼들을 보시면은 큼지막하게 구성해서 그런지 응답성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나의 자동차 키가 그랜저와 같으세요. 저도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엔진을 보시죠. 그 디젤 U2 1.6은 다 아시다시피 괜찮죠. 거기에 7단 듀얼 클러치 DC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그 DCT 변속기 자체가 수동과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잘 믹스했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배기량은 디젤 1.6 기준으로 1582cc, 그리고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0.6 정도입니다. 연비를 보면 복합은 16.8km/L, 고속도로는 18.2까지 구현하고 있죠. 연비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솔린과 출력 및 연비 차이도 그 스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SUV 차량 치고는 이 정도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실 초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내에 사실 소형차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현대차가 클릭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던 현대차의 소형 라인업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 지금 보시는 니콜 사유나 결함 사유는 잘 아시잖아요. 오일 증가 니콜도 있고
그 엔진룸 내부로 물기가 젖어드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메이커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뭐 실내로 습기나 물기가 유입되는 것들이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죠. 모든 배선이 커넥터화 되어 있고, 뭐 사실 하단에서도 습기나 물기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뭐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으니 말이죠. 근데 차량을 운행하는 오너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죠. 일반의 경차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소형 SUV인데 최적 공간은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단부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밑을 조금 들어보면 1단의 수납 공간들이 보이고요. 나름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보면 삼각대도 보이고 뭐 수리공구도 보이고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보입니다. 나름 충분해 보이죠. 이번에는 또 추가 영상인데요. 2열, 그러니까 두 번째를 완전히 접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코너의 트렁크 공간은 361리터입니다. 폴딩 시트를 활용해서 트렁크 공간이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도 보시는데요. 굉장히 쾌적합니다. 소형 SUV이지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용도로 본다고 하면 뭐 미니 캠핑으로 잠시 이용을 한다거나 뭐 출장 중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뭐 레버를 통해서 움직일 때도 요성 고객님이 움직인다고 해도 뭐 큰 힘이 들어가거나 뭐 불편하진 않습니다. 총 주행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제가 직접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고속 주행 시에는 거의 뭐 18km/L를 훨씬 넘어드는 복합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고속도로를 제가 크루즈 놓고 정속으로 달려보면서 트립 게이지 한 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최상의 연비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 로우 앤드 와인드 스탠스라고 해서 중심을 아래로 두는 설계, 그리고 현가 장치의 구조를 최적화하여 롤링이 좋고 안정적이라는 측면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동급 대비해서는 훨씬 더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터보와 디젤 모델 모두 판매고가 높은 이유는 아마도 현대차에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 차량 트렌드를 잘 읽고 기획하고 생산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전자 중심의 차량, 소형 SUV의 코리안 어댑티브 차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합니다. 장기 렌터카 리스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